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그 우엉이라고 우엉 그 일주한 거 있죠? 네. 그래서 그 우엉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그 사실 우엉 언제 먹죠 우리가? 김밥 쌀 때 참 많이 넣죠? 그래서 또 김밥 싸다 보면 하나 먹게 되고 그래서 그 최소한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그 우엉의 성질이나 우엉의 역사 이런 건 알고 싸는 거하고 그냥 드립대 대고 싸는 거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우엉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우엉은 그 동양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만주라든지 시베리아라든지 중국, 우리나라 다 있었대요. 근데 그 예전 기록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우엉을 많이 먹으면은 몸이 가벼워진대요. 근데 옛날에는 몸이 가벼워진다면 못 먹었으니까 뭐 그런 게 됐는데 요새는 반가운 일이야 이게. 그래서 그 몸을 가볍게 하고 힘이 나게 한다. 예전부터 이제 이런 기록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우엉도 보면은 뿌리나 잎이나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줄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 우엉은 예전에 이제 채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다. 가장 왜냐면 아름답다는 게 뭐 멋있다 이런 것보다도 사람한테 버릴 것 없이 다 먹게 되고 몸에 그 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래 살고 몸을 가볍게 해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힘없고 그러면은 몸이 무거워지거든요. 일단 체중이 무거운 게 아니라 기력이 약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우리도 보통 힘들고 이럴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법이에요. 그랬을 때 몸이 가볍다고 생각해봐요. 우엉을 먹어서 가벼워진다고 하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엉을 그 채소 중에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에도 넣는 거예요. 놀러 갔는데 그 김밥 먹고 몸이 무거워지면 되겠어요. 이 우엉을 보면 우엉의 씨앗을 혹시 보신 적 계세요? 우엉의 씨앗을 보면은 마치 이렇게 모양이 모양 별로 안 좋은데 거기 오돌도돌 나고 뭐가 이제 가시같이 이렇게 있고 이래요. 그래서 꼭 마치 동물의 털에 이게 잘 붙어요. 우리 가끔 산에 가면 도깨비풀 같은 거 붙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옛날에 모양이 참 정말 못생겼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엉을 악실, 악인할 때 악자. 참 모양이 참 나쁜 씨앗이다. 열매 실자. 그러니까 모양이 참 좀 뭐같이 생긴 씨앗이다. 이래서 악실이라고도 해요. 예전에. 그리고 우엉을 물론 이제 이파리나 뿌리를 사람도 먹습니다만 소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소를 주면 그렇게 좋아해서 그래서 우채라고 돼요. 우채. 소자를 써서. 이제 채는 이제 채수채자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채다 하면은 이거 우엉을 뜻한다. 이런 것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그래서 우엉을 한문으로 쓰면 이제 우방자라고 그래요. 우방자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제 요 소자를 쓰는 이유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소가 우엉을 잘 먹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렇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요즘도 있습니다만 이제 도사들 있죠. 아니면 이제 산에 가서 돛 닦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우엉을 대력이라고 불렀대요. 대력. 이 말이 그렇지. 큰 대자도 힘력자예요. 이 먹으면 얼마나 힘이 좋아지면은 크게 힘이 좋아진다. 대력이라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름을 알으면은 그 우엉의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엉의 이명으로 대력이라고 하는 이유도 힘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이런 단어가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우엉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예전에는 우왕이라고 불렀대요. 우왕.
여기 우왕자거든요. 이게 왕. 예전에 이제 훈몽자회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사전이 있어요. 거기는 우왕이라고 나와요. 그랬다가 이제 요것이 지나서 이제 우웡. 그래서 우엉으로 발음이 변한 거죠. 요거 이제 웡, 우웡. 도중에는 우웡으로 변해요. 그랬다가 이제 지금의 이제 우엉으로 발음이 변하는 이런 이제 특징들이 좀 있고요. 그 우엉을 예전에는 또 많이 별로 안 먹었었나 봐요. 그래서 예전 기록을 보면은 그 본초강목이라고 해서 이제 그 명나라 말기에 나온 중국 최고의 그 식물학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우엉을 별로 안 먹어서 안타깝다.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먹었을까? 뭐 이런 이제 말이 나와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그 우엉을 약재로만 여겼지 그 채소로 별로 안 여겼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채소로 여긴 것도 불과 몇백 년 안 돼요. 예전에는 한약재로만 썼지 우엉을 이렇게 채소로는 별로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우엉 우리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죠. 우엉 뿌리 오래되면 어때요? 색깔이 변색되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변색이 되니까 요새는 뭐 그 비닐 랩으로 싼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만 예전에는 또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쌀뜨물 있죠. 쌀뜨물에다가 우엉을 담궈요. 그러면은 변색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이제 그래도 오래되면 변색은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변색이 안 될까 이제 노력을 했던 이제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나와요. 예전 보면은.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엉을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다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또 배를 또 든든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구황식물로도 많이 썼어요. 지금은 뭐 그 쌀이 오히려 남아서 그 보관료가 들어서 걱정입니다만 옛날에는 참 그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쌀이 없으니까 대체 식물로 이제 그런 걸 먹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엉을 먹고 이제 힘을 차렸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이제 그 다이어트 할 때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엉이 약간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엉은 먹으면 열이 안 나고 오히려 몸이 열이 내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이 많은 소양인한테는 좋은데 몸이 차가운 소음인한테는 별로예요. 우엉을 먹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열이 난다. 그러면은 소양인들이 열이 나면은 몸에서 열이 나면 어떻게 할까? 열이 위로 솟구치죠. 열이라고 하는 게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굴뚝을 높게 하는 것도 뭐예요? 열이 잘 올라가서 잘 타라고 되는 거예요. 사람도 몸에서 열이 나면은 굴뚝같이 타고 올라야 되는, 굴뚝이 어떨까요? 사람으로 따지면. 목구멍에, 그죠? 식도니 뭐 기도니 이게 그 굴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열이 나면은 꼭 여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목이 갈증이 나지. 그리고 어느 때는 가끔 화기, 뜨거운 기는 올라오는 것 같아.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걸 호소하는 환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좋은 사람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열이 나면서 목이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든지, 목이 뭔가 뻑뻑하다든지, 또 편도선 붓듯이. 그러니까 인후부가 이렇게 부면은 그럴 때 우엉을 먹어요. 우리가 한약재로 그렇게 써요. 특히 이제 소양인들인데 그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든지, 화기가 치받쳐서 여기가 열이 꽉 찼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우엉의 씨를 약으로 사용해요. 물론 그 약을 주면서 꼭 한마디 더 덧붙이죠. 집에서 우엉을 많이 잡수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열을 없애주니까 이제 가래 끓는 거 있죠. 가래도 없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그 가래가 열로 인한 가래이겠죠. 가래도 종류가 많아요. 차가워도 가래가 생길 수가 있고, 오히려 뜨거워도 가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몸에 열이 났으면서 나는 가래,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우엉의 씨를 악실이라고 해서 모양새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쥐 있죠, 쥐. 이 쥐의 털에 우엉의 씨가 붙으면 안 떨어져서 이 쥐의 털 달린 짐승들이 자기 몸에 뭐가 붙은 걸 그렇게 싫어해요. 호랑이도 그렇고 털 달린 짐승들한테
이게 뭘 붙여놓잖아요. 예를 들어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풀을 붙여서 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예전에 호랑이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뭇잎에 풀 붙여가지고선 참 이런 옛날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게 털 달린 짐승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쥐도 그 중에 하나예요. 쥐도 몸에 뭐 붙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랬을 때 쥐구멍 앞에 일부러 우엉에 씨를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쥐가 가다가 붙으니까 이제 도망치는 그러니까 참 옛날 좀 풍치가 있죠. 그걸 때려잡아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야, 너 여기 살지 말고 딴 데 가서 살아 하고 우엉에 씨를 놓으면은 이제 그 쥐가 이제 이사를 가죠. 아예. 이제 그래서 우엉을 뭐라고도 하냐면은 서점자라고도 해요. 이게 쥐서자거든요. 그러니까 쥐의 점은 이제 점착성, 뭐 붙는다, 붙을 점자니까요. 쥐에 잘 붙는 열매다. 그래서 우엉의 씨를 서점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를 딱 보고 나서 서점자, 이거는 그 쥐에 잘 붙고 쥐가 싫어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풍치가 있죠. 그 예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피부가 가려울 때, 아까 그 우엉이 약간 그 열을 내린다고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부에 뭐가 나서 가려울 때, 우리가 이제 한의학을 생각할 때는 뭐 피부 가려운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는 모르지만 열이 떴을 때 피부가 더 가렵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피부 가려울 때 더우면 더 가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내려는 우엉을 먹어주면 피부 가려움증이 없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예전에 사용을 했어요. 예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허리나 무릎에 이게 무릎이 삐그덕거린다든지 이제 이랬을 때도 이제 우엉을 쓰기도 했고 예전 기록을 보면은 그런 게 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가 아플 때 사람이 이제 또 두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두통도 뭐 원인이 뭐 무수히 많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열로 인한 우리가 이제 열골 두통이라고 하는데 담골 두통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두통에 우엉을 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양인인데 열이 뻗쳐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우엉 반찬을 좀 더 먹어보면은 또 상당 부분 이제 열이 내리면서 좋아지는 경우를 종종 봐요. 이것이 이제 음식으로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우엉이 아까 약간 차갑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사하는 사람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속이 헛헛한 사람들 있어요. 속이 헛헛하다든지 설사 자주 하는 사람들은 우엉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지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좀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엉의 차가운 성질 때문에 뭐 지금이야 이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다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만 예전에는 우엉을 이렇게 잘라서 차가운 성질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낙태를 시키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기록을 보면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것도 우엉의 차가운 성질 때문에 뭔가 한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우엉을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일부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우리가 임신 전에 먹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왜 그런가를 알고선 알아야겠다. 그렇다고 또 몸에 열이 많은 사람 먹어도 되겠죠. 임신해야 돼. 근데 몸이 차가우면서도 뭐 그런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걸 조심해라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우엉을 보면은 재밌는 게 이런데 상처 났을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데 하다 보면 칼에 찔린다든지 아니면 가시에 찔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딪혔다든지 상처가 나면은 그럴 때 이제 우엉의 뿌리나 잎을 소금에 넣었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잘 낫는다 이런 기록도 나와요. 그 이유도 지금이야 다른 게 많은데 이제 예전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옛날 생각에 우엉 자체가 열이 이렇게 약간 내리면서 이렇게 응축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열 나면은 더 덧나요.
그러니까 열을 없애주면서 뭔가 응축시키면서 아물게 하는 이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놓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뭐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 같지만 자연현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우리 걸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관악산을 본다. 그럼 관악산을 정면으로도 봅니다만 뒤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헬리콥터 타고 위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딱 관악산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백목이다. 그럼 백목을 이렇게도 보죠. 밑에서 봐도 백목이고 위에서 어디서나 보나 다 백목이에요. 그럼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백목이. 하지만 어느 때는 해석을 요렇게 하면은 백목의 해석이 더 잘 되고 요렇게 보면 해석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먼저 있고 현실이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까 설명드려서 어떻게 보면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도 해석하다가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그거는 우엉의 성질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의 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속에서 뭔가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엉에 대해서 설명되는데 우엉의 그 특징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엉이 차가워요, 뜨거워요? 약간 차갑고 또 우엉을 뭐 몸이 무거워져요, 아니면 몸이 가벼워지고 또 우엉은 열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몸이 냉한 사람이 좋아요? 열이 많은 사람한테 좋다. 이제 이런 거 이제 특징이 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김밥을 쌀 때는 김밥 먹고 힘내라고. 김밥 먹고 몸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볍게 힘내서 찌라고 운동회 때 김밥을 싸주는 때 우엉을 빼놓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전 이 정도로 맞출까요? 네, 감사합니다.